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나오면서 15만원대 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개최되는 미증시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저쪽도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지금 이제 개장 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 반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중의 변동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다우 지수가 지금 3만을 이탈을 한 상황이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올 초에 어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 약세장 어떤 이제 들어가는 어떤 흐름으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 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국면에 들어가서 무려 고점 대비해서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34%이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치명적인 어떤 하락들을 계속 이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도 23%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보통 20-30% 빠지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반토막 정도가 난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바이오 제약 쪽 관련되는 이 나스닥 생명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가 빠졌습니다. 이게 지수가 한 40%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는 8, 90%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바이오주 쪽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흐름들을 바로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실적도 좋았고 가장 이제 신데렐라 같던 종목이 76% 빠졌고, 하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20%,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주로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87%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제 영향을 그대로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관련해서 할인율의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 밸류에이션 하향이 제약 바이오에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 어떤 진행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이런 입장으로 많이 빠져 있는 어떤 국면이죠. 그리고 이번 이제 바이오 USA 관련되는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뭐 일단 높은 관심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이제 RNA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관심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계속 이제 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정확하게 이제 엔데믹이 가면 이 R&D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회복 어떤 기대감과 경기가 이제 좀 이제 침체가 되게 되면 사실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뭐 리포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우선 좀 먼저 이제 빠지는 흐름들에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이번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샌디에이고 쪽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60개국 8천여 기업들 전시 참가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200여 넘게 기업들이 참석을 했죠. 한국 간 파터링 건수가 300건 가량으로 확인될 만큼 많은 이제 각국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가 비교해 가지고 100여 건 증가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번에도 뭐 단독 부스를 해서 회사의 어떤 이제 실질적인 실무진들이 참석해서 미팅 요청을 통해서 이제 개별 미팅을 통해가 글로벌 기업들과 이 파트너링 활동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올해는 사실 뭐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본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MRI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ADC 관련되는 부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후속 바이오시밀러와 올해 내년에 가장 중요한 램시마이스시하고 유플라이마,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정착하고 캐파를 확충할 수 있느냐가, 이런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장기적으로 올해 내년에 나야만 사실 이제 주가의 어떤 정확한 어떤 반등이라든지 후속 성장 어떤 가치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회복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 바이오 US를 통해서 업계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핵심 어떤 이제 회사들과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업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향후의 방향성에서 사실 ADC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항체의약품의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베타의 개념이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RNA 관련되는 부분 어떤 치료제였던 부분들의 어떤 기회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좀 매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 경쟁 강화에서 셀트리온이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와 후속 어떤 개발의 능력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이후에 회사가 이제 3사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어느 선에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알려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뭐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이제 컨센서스가 6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기관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지고 2분기보다는 뭐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기관들의 목표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뭐 20만 원권에서 10만 원대 후반 정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뭐 브랜드 평판에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이 2위 정도를 했죠. 6월 달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 뭐 브랜드 평판 지수가 뭐 주가에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2등,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위, 셀트리온 제약이 8위인 만큼 많은 어떤 이제 소비자들도 셀트리온의 어떤 이 3사 브랜드 관련해서 상당히 뭐 관심이 여전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그래도 오늘 이제 사실 시장이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흐름이 이제 지금 이제 플러스로 일단 맞췄다고 하는 것은 셀트리온은 사실 뭐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죠. 이미 이제 뭐 작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미증시 관련되는 주요 종목들도 많이 빠진 건 뭐 90%까지도 빠진 것도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시면 2020년도 12월 달 이때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지금 한 65% 빠졌으니까 실적이 뭐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정가율이 좀 줄고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주가는 뭐 엄청 많이 빠진 거죠. 마치 이제 2018년도에 이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재고 논란과 회계 논란 뭐 이슈로 35만 원권에서 이 정도 빠졌을 때 어떤 분위기보다 더 빠졌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레키로나 개발 어떤 기대감으로 바이오 신약이었던 개발사로 종합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레키로나의 어떤 역풍을 이제 맞으면서 이때보다 하락률은 좀 더 커서 지금 내려와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꼭 이제 뭐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에 이런 어떤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의 어떤 지지들은 하반기 내년에서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분다면 다시 이제 이런 어떤 이전의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죠. 헬스케어도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한 75% 빠졌는데 이번에 빠진 어떤 하락폭이 67%죠. 셀트리온보다는 좀 더 빠졌습니다만 거의 준하는 어떤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하락폭이 한 69%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멘텀과 어떤 실적이 증가하면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변동성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제약의 어떤 숙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뭐 명예회장이 계속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 하듯이 우리 하이자의 어떤 차트도 보시게 되면 하이자도 이제 연봉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M&A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빠지냐면요. 74% 정도 빠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 또 빠졌을 때가 나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또 한 40% 가까이. 그 이번에도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보면 또 한 26%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가총액 뭐 200조, 300조 가까운 이런 종목들도 빠지면 이런 순수로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지면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이제 주가를 보다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빠질 만치는 빠졌다. 근데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모멘텀도 필요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회계 논란과 그 부분은 이제 악재가 좀 나름 좀 소멸됐다면 1분기가 또 어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어떤 기대감들을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반영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나왔던 이 부분을 이제 뚫어내야 되는데 사실 4월달, 5월달 이 부분에 가려고 하다가 못했고요. 이번에도 하려고 하다 또 시장 하락에 또 따라서 또 내려가서 또 15만원권 흐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15만원권 이하 정도면 셀트리온의 어떤 펀더멘탈 대비하면 뭐 추가적인 악재가 이제 뭐 특별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실력을 본다라고 하면 뭐 이 국면 이하에서는 장기 어떤 투자자들은 충분히 뭐 이 매력적인 어떤 구간들임을 보면서 이 투자 전략을 사는 게 뭐 맞다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원재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뭐 이 바이오 제약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흐름에서 많이 일단 반영을 한 거죠.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과 실적 관련되는 부분까지 반영하면서 성장 동력 관련되는 어떤 이제 오버슈팅 관련되는 부분들도 제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상화 단계를 어느 선에서 빠르게 해주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상화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20만원권 어떻게 좀 나누냐. 그러니까 적정 가격 위에 해당되는 25만원권, 30만원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회복하느냐가 이제 셀트리온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5만원 이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이 21선에 해당되는 어떤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세가 잠시 지금 다시 좀 역전되었던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양봉들이 21선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는 어떤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